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오르면서 1760선을 회복했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을 계기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오늘장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 고수의 알트론 같은 투자 비법을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1720선을 지지선 삼아서 이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전장석 센터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산업생산지수가 비교적 기대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상황들이 좀 반등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반등으로 보면 이틀 연속 반등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우리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1800선 얘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1800선에 잠시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좀 밀렸었죠. 그래서 지난주 갭을 만들었었는데 이 갭을 메워주는 정도의 반등이 1700 가까이에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추세적인 상승 국면이 살아있고 또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시장의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당장에 하반기부터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극히 개별적인 어떤 종목 중심의 장세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본다면 지금의 시장의 흐름들은 반등 국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자칫 추가적으로 또 고점을 넘어서고 탄력적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장을 보게 되면 왜곡될 수 있고 또 자칫하면 하반기에 시장 상황들이 불확실해졌을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것은 지난 5월달 또는 6월달에 강하게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주었던 IT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업종 대표주들이고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도주들이죠. 이들 주도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이노텍 이런 IT 관련 대표 종목들이 다소 좀 부진했었고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도 상대적으로 지수에 비해서는 많이 부진한 모습들, 약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반면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6월달 이후부터 시장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다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뉴스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일본을 앞질러서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화학입니다. 이 화학주들이 최근 3일 동안 시장을 많이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여전히 종합주가지수에 비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대표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실적이 우량한 또 업황이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부진했었지만 중국과 연관돼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이로 인해서 업황이 호전되는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경기 상황들이 불확실할 때는 엔터테인먼트 종목이라든가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데 오늘 SM 같은 경우 아주 강했고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 리니지의 유료화로 인해서 실적들이 많이 좋아진다는 내용들이 뜨면서 올라갔고 또 M&A 관련돼서 현대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업황이라든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주로 시장에서 나타냈고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도 종목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좀 개별적인 장 형태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에 있는 우량 종목들이라든가 개별 종목들이 눈에 띄게 성적이 좋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결국은 거래소에서 아주 우량한 종목들, 실적이 수반되는 눈에 보이는 종목들 중심으로 갔다. 지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장이었다.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섣부른 기대감,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종목별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의 주도로 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여전히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 어떤 업종들의 매수를 집중시키는 것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투자 전략들을 세우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현재 시점이 어떤 국면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추세선상에서 시장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중장기적인 추세를 깨지 않았다는 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걸 의미하겠지만 문제는 시장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1년여 이상의 박스권대에서 사실상 크게 벗어난 부분들은 꼭지점만을 높여놨다라는 정도입니다. 결국 이 박스권을 넘어서는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모멘텀이 수반이 되면서 이전의 2000포인트로 회복하기 위한 그런 2단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월봉하고 같이 연계돼서 살펴보시게 되면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하락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연속적인 3개월 이상의 상승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8월달이고 7월달, 6월달이죠. 2개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2개 오르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공방을 보여줄 때는 양선의 숫자가 많아지는 케이스가 대표적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8월 달에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고점을 넘어서는 강한 양봉을 기대하고 매수를 한다라? 그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2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에 8월 달은 매수를 해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낮다. 오히려 주도 종목들, 지수하고 같이 오른 종목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실현해서 시장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앞서 종합주가지수를 보셨듯이 8월장은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또 재료에 민감한 장일 수가 있겠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들을 보더라도 공격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중국이나 일본이 경기 부양책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감도가 해외 증시 또는 중국 증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일 시장이 미국이 어떻게 끝났느냐에 대해서 또 장중에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뉴스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략을 세운다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내가 종목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대표적이고 향후에도 경기가 좋아지면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종목 수를 줄여야 되겠고 또 내가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일정한 최소한 70% 이하로 주식 비중을 조금 낮춰놓는 그런 관점에서 전략들을 세워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별 종목들이라든가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안 오르는 종목들, 지수가 빠질 때 시장의 주도주들은 좀 적게 빠집니다. 하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잘 오르지 못했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오르기를 기대하는 종목들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인기 종목군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손실폭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종목수라든가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반등 국면을 활용해서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새로운 종목을 사보는 것은 조금 이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은 종목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꾸준하게 들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내가 이 종목을 지난번에는 못 샀는데 이번에는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대 왔다. 그리고 그 가격대 매수를 하고 짧게 이익을 내는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종목을 매매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서 한 달 후나 이번 겨울이나 가을의 실적장에서 한번 수익을 내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나 신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IT 섹터, 화학주도 마찬가지인데 3분기를 실적의 정점으로 생각하는 분석 보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이상을 갖고 있겠다? 라고 하면 어렵겠죠. 그리고 만약에 월봉상으로 이건 시나리오지만 8월 달에 상승 탄력성이 둔화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9월 달은 빠지는 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야 되는 달은 10월이나 11월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길게 투자를 하시고자 한다면 타이밍상으로는 좀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것만큼이나 파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들고 계신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인지 내가 너무 소외된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시고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일 듯 싶습니다. 자,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대박클럽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혹은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고세 투자 비법을 함께합니다. 예, 기업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센터장님께서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예, 오늘은 아마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주가 아주 단연 돋보였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LG화학이라든가 또는 뭐 GS라든가, GS는 지주회사 성격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가 많이 올랐고요. 또 SK에너지라든가 LG화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 전지 테마를 또 부가적으로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화학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를 오늘 화학주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예, 자 최근 석유화학주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예, 이제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일 대비 6%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던데 왜 시장에서 이런 화학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한화케미칼 기업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한화케미칼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에서 쓰이는 모든 제품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원재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PVC라고 하는 그런 사업부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PE라고 하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사업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클로로알칼리라고 하는 그 염소나 가성소다를 만드는 그런 사업부가 하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여러분들이 항상 눈에 보시는 그런 화학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그 한화케미칼이 우리나라에서 1972년부터 국내 최초로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뭐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의 생산 업체로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폴리에틸렌은 여러분들 전선에 쌓여 있는 피복 같은 거, 또 아주 전선이 그 용량이 큰 그런 전선들의 피복을 만드는 그런 데에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라든가 와이어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그런 전선의 피복을 만드는 쪽에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PVC라고 하는 폴리에틸렌이라고 할 비닐에틸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폴리비닐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시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모두 만듭니다. 하다못해 지우개를 만드는데도 이 원료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또 기술력이 수반이 되고 있는 이 염소라든가 가성소다를 만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양잿물이죠. 이 양잿물 같은 경우는 섬유라든가 금속 또는 종이를 만드는 데도 쓰이고 각종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특히 상하수, 폐수 처리를 하는 데에도 쓰이는 원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소득 수준이 늘어나게 되고 경기 활동을 많이 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발생하는 상하 오폐수 관련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런 재료들이 많이 쓰이게 되죠. 결국 화학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경제 성장이 빠르면 빠를수록 또 경제 성장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화학 제품들을 쓰는 곳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화학시장의 아주 대표적인 소비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과소비성 그 화학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학산업인데 중국이 과거에는
지구의 공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지만 이제부터 중국은 환경에도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중국 쪽에서의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중국이 갖고 있지 않는 기술을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우리나라의 화학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소비라든가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고 상대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케미칼이 업황이라든가 최근 또 3분기까지의 실적 전망들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화학산업만 가지고는 차세대의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성장산업이라고 보기는 좀 나름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든가 SK에너지라든가 화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는 미래성장산업, 녹색산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상하수도, 폐수를 처리하는 산업도 그런 분야에 속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나노 소재 개발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분야에도 새롭게 투자를 하고 있고 태양광의 모듈을 만드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쪽 분야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좀 나온 사항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왔는데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그런 뉴스들, 1차 임상 실험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야들은 당장의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고 2012년 정도나 가야 어떤 실적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원래 주력하고 있었던 화학 쪽에서의 실적들이 많이 좋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생활 속에 늘 함께하는 기업이다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화케미칼, 화학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업 다각화까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재무 상태 보겠습니다. 예, 하나케미칼 2008년부터 최근에는 이제 많이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2010년도 전망치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매출액에 큰 변화는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 가면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비하면 순이익이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EPS라든가 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에도 27만 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ROE 같은 경우도 15%를 예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올해가 하나케미칼, 화학업종에는 실적이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회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평가이익, 지분법 평가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치를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케미칼 본연의 사업에서 얼마만큼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 발생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의 재료가 나올 때마다 어떤 추세적인 흐름들이 일단은 유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재무 상태를 이제 또 예측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겠죠.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PVC 사업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또 관심 갖고 계신지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뭐 연간 단위의 우리가 재무제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ROE라든가 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는 사업부별로 좀 쪼개서 어느 쪽에서 좀 성장성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사업부별 2분기 영업이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전년 2분기 동기 대비 그리고 그 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폴리에틸렌 분야에서는 전년도에 비하면 320억이죠. 320억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PVC 분야 같은 경우는 약 20억 가까이, 200억 가까이 그리고 기타 사업 분야에서는 뭐 600억 정도의 이익이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소폭 증가되는 약 100억 정도 증가되는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이런 사업 분야별로 살펴봤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은 다 작년이라든가 분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폴리에틸렌 분야,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리에틸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최대의 생산 능력을 자랑하고 있으면서 탁월한 기술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 관련돼서라든가 중국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 폴리에틸렌 분야의 원재료가가 하락했다든가 또는 유가가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케미칼의 실적이 좋게 반영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한화케미칼이 공격적인 투자로 사업 다각화를 영위를 하고는 있지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꼭 있을 것도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전에 이제 자회사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드림파마 등 일부 자회사가 하나케미칼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어떤 의견이세요? 예, 일단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한 가치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의 매출이 전분기보다 6% 정도 늘어나서 그 단위가 좀 다른 일반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9천억 가까이 이익이 난다는 내용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에 비해서 매 분기마다 1,000억 원 정도, 1,200억 정도 가까이 이익이 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분기당 영업실적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회사, 돈을 벌어서 자회사라든가 미래성장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회사가 실적이 좋아져서 지분별 평가이익을 통해서 지주회사가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케미칼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뭐 GS라든가 LS라든가 삼양사라든가 이런 그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자회사들이 본격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회사들의 오히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IT라든가 자동차 섹터에 관련된 주도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6월, 7월 달부터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제 글로벌 영업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여부일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앞서 이제 글로벌 영업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두상의 내용들을 중국 내 이제 PVC가 얼마나 수요 증가세가 있는지 좀 화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이 중국 내에서 PVC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내에 PVC 수요가 증가되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연초부터 9월 달까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PVC 수요가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전년도에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 수치가 8월 달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최소한 10월 달 또는 11월 달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화학업체들은 과연 이런 수요를 따라갈 만큼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중국 내의 PVC 생산 능력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수출은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중국 내의 생산 능력들은 줄어드는 그런 중국 내 생산 능력들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석탄을 주 원료로 해서 하는 에너지 과소비 공장들에 대해서 폐쇄를 하는 친환경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PVC 사업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내 이제 공장들이 주로 이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카바이트 공법이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카바이트 공법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형태의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 측면에서는 하나케미칼이 월등히 좋고 중국 내의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현재 매년 중국 내의 PVC 수요가 2009년도 이후에 10%씩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의 경제 규모에 대한 뉴스도 여러분들이 방송이라든가 지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의 산업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화학산업에 대한 수요라든가 또는 원재료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중국 경기가 회복세를 본격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때에도 한 번 더 타이밍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흐름들도 긍정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 말 이후에 한 번 더 중국이라든가 경제 환경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요에 대한 감소세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연일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기술적인 분석 좀 해주세요.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도 가능한 구간일까요? 일단 기업은 굉장히 좋다는 것은 알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제 차트를 좀 띄워놓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차트를 살펴보시게 되면 일봉상의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케미칼은 전체적인 좀 긴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동안 추세적인 하락세가 나타난 이후에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을 좀 거쳤죠. 2009년도 들어서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고 그런 다음에 올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만 살펴보게 되면 과연 이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사야 되느냐? 이격도도 이미 110% 이상을 넘어 117%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 개별 기업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120%를 달성하게 되면 과열권에 진입하는 상황이고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125%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오늘도 장중에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가치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목표 주가를 26,000원에서 27,500원 맥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24,400원인데 매매해야 10배에서 15% 내외의 안팎의 수익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케미칼을 매수해야 될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형태의 짧은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면 추격해서 살 필요는 없다. 이미 4일째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의 관점보다는 한 템포 눌러주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지금 주가가 계속 고공돌파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관심을 두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원래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영업이익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수준이 왔을 때를 목표 가격으로 해서 그만큼을 먹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익이 나고 있으니 계속해서 수익이 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재 가치까지만 먹겠다. 그러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따라가서 매수하는 것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국면들을 활용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유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에서 많이 찾아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될 종목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찾기는 참 어렵거든요. 도움을 좀 주세요.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한 가지 빼먹고 지나갔는데 예. 목표 주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맥스 27,000원, 27,500원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한다면 눌러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3일 오르면 하루나 이틀은 빠집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많이 올랐다라고 가정해보면 바로 내일 사는 게 아니라 내일과 모레 나눠서 지지선이 5일선에서 닿는지 또는 21선 가까이에서 닿는지를 살펴보고 매매하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4,000원 이하에서만 매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21,200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의 평균 값을 보는 20일 이동 평균선들이 21,200원 정도 내외에서 지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케미칼과 유사한 실적 우량주가 있다면 좀 짧게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앞서 하나케미칼을 보셨지만 2009년도에 저점을 찍고 전반적으로 탄력성이 아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꾸준한 장기적인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찾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같은 화학 업종 중에서는 LG화학이라든가 SK에너지라든가 또는 GS라든가 호남석유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에 이들 회사들은 동일한 실적 규모들을
동종 분야에서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재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재료들도 가지고 있고 또는 신성장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든가 정책 관련된 재료들이 나올 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업종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추세를 벗어나지 않고 지수보다 강하게 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삼성 SDI라든가 OCI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NC소프트가 그런 시발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미 1차 상승을 하고 기간 조정을 거쳐서 새로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졌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실적 우량 그 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추세적으로 아직 깨지지 않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형 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성격의 삼양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들이 아주 좋고요. LS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워낙에 자기 분야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잘 갖고 있으면서 중국의 소비와 유통과 관련돼서 재료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수의 투자 비법, 기업을 알면 투자가 보입니다. 오늘은 전장석 센터장님과 함께 한화케미칼에 대한 자세한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전장석 센터장님은 오늘 첫 출연이신 만큼 그간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예.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시황이라든가 주도주에 대한 내용들 또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에 대한 협의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물론 매주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센터에 있다 보면 고객분들이 오늘 수익을 내야 될 종목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또 TV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종목들을 오늘 바로 사시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결코 나쁜 종목들은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방송에 나왔던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되 다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이 이제 같이 회의를 해서 지난주에 저희 센터에서 나왔던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도 포트폴리오가 비슷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2개 정도를 넣었고 저희 센터에서 계속해서 추천을 해서 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3종목으로 해서 5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들을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예, 5종목이나 계세요. 먼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그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태양광 관련된 테마. 지금 뭐 당장 태양광 관련된 테마주들이 본격적인 매출 성장세라든가 실적을 내지는 않겠지만 이 종목들은 향후 대체 에너지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라는 측면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에 나설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또 이들 종목들 중에서 OCI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 한 달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분기 단위로 조정을 하면서 종목을 좀 바꿨었는데요. 제가 키보드로 좀 쳐서 종목을 좀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된 테마들을 갖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폴리실리콘 분야, 특히 이 분야가 좀 고부가 가치 산업 비중을 갖고 있고요. OCI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 측면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올라왔군요. 주가가 오늘도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OCI를 살펴보시게 되면 저희가 7월 달에 편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월 타이밍을 살펴보시게 되면 사실 7월 타이밍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밑에서 보면 많이 올라왔지만 좀 길게 해서 놓고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진짜 긴 박스권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점에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종목을 바꿔야 되겠다. 특히 IT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이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OCI로 바꿨는데 의외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21선에 대한 추세를 닫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게 보시게 되면 앞서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직전 고점, 2007년도에 고점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죠.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 이미 고점대를 넘어선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고점 넘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상승 시세 분출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승부를 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래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가격이 높다 생각하시면 가격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시면서 사시면 되겠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종목을 사겠다라는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은 이미 수익률이 한 20% 이상 나 있는 상황이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표가는 35만 원 정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34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권해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영문을 된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영문을 좀 쳐서 입력을 좀 해야 돼서 잠시만요. 예. GS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GS는 앞서 이제 화학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GS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학 업종이면서 최근에 이제 시세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세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좀 긴 안목에서 보면 2007년도의 고점을 바라봤을 때 현재 수준의 고점은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고 트렌드상으로 보게 되면 꾸준하게 중장기 트렌드를 가져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할 수 없다라면 앞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타이밍들이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추세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 또 추세가 다시 회복되는 시점,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다소 주가가 높은 상태고 역시 이 종목도 7월 달에 편입을 했습니다. 짧게 월봉이 아니라 이제 7월달 일봉을 좀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7월달에 실제 고점을 앞에 두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편입을 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1년 정도만 보시게 되면 중요한 지지 기반 상태에서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사기 좋은 시점, 다만 그 타이밍에 용기 있게 풀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넣어보면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나눠가서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들이 좋다라는 것이죠. 현재 GS 같은 경우에도 21% 수익률이 낮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당장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목표가 5만 원이었고 매수가 4만 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약 21% 정도 수익이 났고 현재 주가가 48,600원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10%에서 20% 이상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짧은 매매 정도로 조정을 이용해서 단기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들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태양광주인 OCI 역시도 목표가의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GS 지주회사죠. 역시 목표가 다다른 상황입니다. 20%가 넘는 수익을 보이고 계신데요. 다음 종목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이죠. 예, 다 수익이 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시장에서 인기 있는 테마주, 그리고 실적이 아주 우량한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잠시 소외되었던 중국 관련된 실적이 동반될 수 있는 화학주, 그래서 GS라든가 OCI를 넣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그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면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SM도 강했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량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우량한 종목들을 찾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종목이 NHN이었습니다. NHN의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차트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NHN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라든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다음이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상당히 검색이라든가 컨텐츠라든가 길거리 검색 같은 거, 건물을 보는 것,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이 NHN보다 좀 더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음이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NHN은 무겁게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수익이라든가 손실이 크게 나지 않는 포트폴리오에
편입비 중에서 좀 더 길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간 조정을 이미 종합주가지수처럼 1년 정도 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이미 이렇게 기간 조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 종목은 저희가 7월 달에 편입을 했지만 현재 주가 기준을 본다면 거의 본전 수준, 좀 손실을 보긴 했습니다. 4%의 손실을 좀 봤습니다. 4.8% 손실을 봤고요. 매수를 19만 8천 원에 했습니다. 7월 초에 편입을 해서 그 목표가는 23만 5천 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18만 원인 점을 감안해 보면 앞서의 종목들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거죠. 그만큼 NHN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 또 그런 가치 분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적정 주가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시장에서의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볼까요? 자, NHN은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도 주가가 밑에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함께 매수해봐도 괜찮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두 종목 함께 살펴주세요. 예. 그 앞서의 세 종목은 저희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분기 동안 꾸준하게 좀 미는 종목이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인 최근에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좀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침체되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L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LS의 주가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아주 장중 등락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무리 없이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기에는 좋은 종목. 특히 LS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들 같은 경우 LS전선이 유상증자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비상장사이긴 하지만 과거 LG전선 시절에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의 홍치전선이라든가 미국의 슈페리어 엑시스라든가 중국과 미국 양대 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될 두 나라의 대표적인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를 한다든가 또는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고전화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케이블 수요들이 많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체 수요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회사들에 대한 매출 실적들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지분표 평가 이익을 통해서도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는 10만 원대에서 했습니다. 8월 달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이 충분히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직전 고점 1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 NHN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좀 더 게임 쪽에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NC소프트입니다.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은 좀 뒤로 하고 이제 시작하는 앞서 보셨던 LS라든가 NHN과 주가 패턴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의 유료화를 통해서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었고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가장 좋은 종목으로 이미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뉴스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파는 그런 것보다는 그 가치만큼의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20만 원대 초반이면 매수하기에는 적기다. 그리고 목표 주가 27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손절을 하신다라고 하면 20만 원대가 무너지면서 지지선이 있는 18만 5천 원대 전후를 손절가로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OCI부터 NC소프트까지 전장석 센터장님께서 갖고 계신 5종목 흐름 봤습니다. 전장석 센터장님은 매주 수요일에 함께 하시니까요. 향후에 이 주가의 흐름들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다음 주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함께합니다. 예, 고수는 해결사 시간입니다. 샵 5588번으로 들어온 문자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문자 남겨주실 때 전화 연결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저희가 전화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세요? S51요. S51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먼저 여쭤볼게요. 64,560원. 30%요. 64,56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예.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 이게 2008년도에
분기 배당이 돼서 장기 보유하려고 샀던 건데 예.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가 버려서 어떤 현상이 생길 건지를 몰라서 그래서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았으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 보유를 고려를 하고 계시고 목표가 얼마 정도 설정해 보면 좋을지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향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 S-오일이 좋은 기름인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예.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S-오일이 기름 중에서는 가장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진짜 좋다고 합니다. 예. 예, 그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예, 좋은 예. 기름이니까 정말 좋은 기름인지 기업 분석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업황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석유화학 관련된 화학 산업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석유화학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통적인 석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2분기 이후에 정제 마진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WTI 유가 상황들을 보더라도 한 75달러. 최근에는 뭐 등락이 많이 반복적으로 등락이 심했지만 전반적으로 분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기 이후에 2분기 이후에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정제에 대한 원가 부담 대비 현재 여러분들 주유소 가시면 기름값 떨어지는 거 보이지 않죠. 근데 수입해오는 물량에 대한 가격들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판매되는 가격들을 비교해 본다면 중간에 마진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 8월 달에는 수익성이 좀 개선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는 고객님께서 2008년도에 주식을 사서 가지고 계신 상황이다라고 가정해 보면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4,000원에서 매수하셨는데 지금 59,000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7, 8월 달에 정제 수요가 좀 올라간다면 추가적으로 6만 원은 넘길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화학 산업에 비해서 뭐 SK 에너지라든가 또는 그 LG 화학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라든가 또는 LG정유라든가 또 그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들을 같이 하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오로지 한 분야를 파고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나름대로 주당 배당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계시면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 수 있겠지만 문제는 투자의 관점,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내가 사는 관점에서 사면 그냥 좋은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투자의 관점도 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6만 원대 이상 매수가를 회복한다라고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말 배당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어느 정도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종목들은 앞서 미래성장 산업이라든가 이런 주도주 종목으로 종목을 좀 바꾸시는 것들을 연말 정도 가서는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목표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6만 2, 3천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정도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시간 관계상 고수는 해결사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또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전장석 또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박클럽은 항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5588번으로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그리고 또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들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